만약에 어떤 작은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집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집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집을 투과하여 앞으로 전달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집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다면 아마도 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뚫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뒤에서 발생한 소리가 어떻게 집 앞에서 들을 수 있는지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소리의 회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회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소리의 회절은 소리가 어떤 장애물의 뒤로 휘어져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작은 구멍과 같은 틈을 통해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회절 중에서 제일 먼저 소리가 장애물이 뒤로 휘어져 들어가는 회절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벽이 존재를 하고 그 벽에 왼쪽에는 강아지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벽면의 두께는 강아지가 내는 소리가 뚫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두껍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이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짖기 시작을 할 때 이와 같이 구면파로 소리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파동은 물론 강아지가 만들어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벽면의 뒤편에 있는 우리가 듣는 소리는 강아지가 만들어낸 소리가 이 벽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벽면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해물의 크기보다 파장이 긴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 방해물의 크기보다 긴 파장을 갖는 소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벽의 끝에서부터 A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끝부분, 벽면의 제일 윗부분에 마치 실제로는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자리에 또 다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동의 원과 노란색의 이 원은 사실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색으로 만들어진 파동의 중심은 강아지가 되고 노란색으로 만들어지는 이 파동 원의 중심은 바로 요 A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가 벽면 뒤로 해서는 바로 이 벽면의 윗부분에서 마치 또 다른 강아지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벽면의 뒤쪽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소리가 이와 같이 위로 가다가 벽면의 뒤쪽으로 휘어져서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방해물의 크기보다 소리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강아지로부터 개 짖는 소리의 파동이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뒤로는 소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방해물의 크기보다 파장이 짧은 주파수의 소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벽면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벽면 뒤에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벽면 뒤를 마치 소리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자리에 강아지가 앉은 빛을 비추었을 때 벽 뒷면에 그림자가 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벽면이 아닌 이 측면에 한 사람이 위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이 듣는 소리의 음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서 듣는 소리는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섞여 있는 소리를 듣지만 이 벽면 뒤에 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는 이 벽면의 크기보다 큰 파장을 갖는 소리 성분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듣는 소리의 음색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뒤형 효과라고 불리우는 머리 회절 효과는 일종의 소리의 회절 효과에 대한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의 두 가지 회절 현상 중에서 구멍이나 틈을 통해서 퍼지는 회절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벽에 슬릿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작은 구멍, 즉 이 슬릿의 크기보다 소리의 파장이 긴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원으로부터 구면파가 생성되어 앞으로 진행돼서 나올 때 이 슬릿의 크기가 소리 파장보다 길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구멍이 앞에서 보여줬던 마치 음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구멍이 가상적인 음원과 같은 역할을 통해 다시 이와 같은 구면파를 만들어서 우측으로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현상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음원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벽면에 닿게 되고 그 작은 슬릿을 통해서 다시 구면파를 형성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약 슬릿의 크기보다 소리의 파장이 짧은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슬릿에 해당되는 이 구멍의 크기보다 소리의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슬릿의 크기가 크게 되면 그 파동이 그 슬릿을 그대로 통과, 즉 투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면파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음원으로부터 발생된 파동이 그 구멍을 그대로 통과하는 형태로 소리가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회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